우리 사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토크 콘서트.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바론입니다. 네, 장애인 공감 토크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 회가 진행될 때마다 제가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 피드백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 토크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제 심장을 바운스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운스 거리니까 이 예전에 그분 지금 누굴 말씀하시는 거세요? 저를 소녀 팬으로 소환해 주실 위대한 분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어떤 노래? 당신을 위하여. 알 것 아세요? 같아. 누구죠? 그 유명한 그 바로 인기 락 그룹 더 크로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오빠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더 좋은 노래가 있잖아요. Don't Cry. 네, 그거는 이제 3옥탑까지 올라가야 돼가지고 제가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멋진 노래를 조금 망친 것 같아서 죄송한 죄송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제가 정말 좋아했던 더 크로스 김혁건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넬라 판타지아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fantasia per un mondo scelto e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l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감사합니다. 노래 소개를 안 했는데 넬라 판타지아는 환상 속에서 자유로이 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비록 저희에게 신체 장애가 있지만 저는 꿈속에서도 아직 걸어다니고 자유로이 날아다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혁건입니다. 저는 2003년 더 크로스라는 그룹의 보컬로 방송을 데뷔했어요. 그 당시 제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 남학생들은 특히 노래방에서 제 노래 한 번쯤 모두 다 도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on't Cry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워낙에 고음이 폭발하는 노래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와 달리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다시 제가 노래를 부르려면 어쩔 수 없이 창법을 바꿔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건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에게 올인을 하셨는데 형이 장남이라 7대 장남이라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형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학창 시절부터 성악가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 파바로티, 문더리히 이런 음악을 형이 따라 부르면서 에피를 듣곤 했는데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거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한양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가 그 앞에서 노래 자랑을 하는데 한번 나가보라고 저에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권유에 떠밀려서 노래 자랑에 나갔는데 운이 좋았던지 예선에도 통과하고 본선에도 올라가고 대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예기획사에 캐스팅돼서 더크로스 1집 앨범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부활의 김태현 선배님, 옥슨 80의 이태선 선생님 등을 만나서 더크로스 1집 앨범 멜로디쿠스를 녹음합니다. 타이틀곡은 Don't Cry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노래였는데 폭발적인 고음 노래이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 금세 오르내리고 팬카페도 5만 명이 되었고요.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수 활동을 했지만 회사와 함께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만든 창작곡들이 부르고 싶었고 회사에서는 그 당시 R&B 음악이 주류였기 때문에 제 음악들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회사와 결별하고 다시 홍대 언더그라운드 씬으로 돌아가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수를 꿈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홍대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프차에 불꽃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기타 하나를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행복하게 지냈죠.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 군대 공수부대에 저렇게 자원 입대해서 군 제대도 하고 군대 제대 이후에는 실용음악 학원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매주 주말이면 아버지, 엄마, 형, 누나, 매형 그리고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까지 모여서 항상 식사를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죠. 너무 행복했던 걸까요?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 3월 26일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이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차량과 정면 충돌했어요. 날아가서 머리를 차 앞유리에 쳐박고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죠. 곧바로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부모님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대로 정신을 잃으면 다시는 부모님을 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줄을 꽉 붙들어 매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의료진이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2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저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부모님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한다는 무언의 표시를 하고 중환자실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잤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깨어보니까 그때부터가 살아있는 생지옥이었습니다. 다리, 엉덩이, 뒤통수까지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했어요. 매일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썩은 살을 긁어내야 했고 수술실에서 나와서는 얼굴을 침대에 쳐박고 24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무려 1년의 시간을 말이죠. 그리고 소변줄이 막혀서 매일매일 혈압이 올라서 고통스러웠는데 의료진이 그런 걸 몰라서 결국에 신장이 좋아지지 않아서 혈액 투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1년 동안 보냈는데 힘든 건 몸보다 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시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시어 힘도 약한 두 분이 저를 침대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항상 옮겨주세요. 허리도 많이 아프신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면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배는 불룩 튀어나와 있고 근육 없는 몸이 마치 기형적인데 부모님은 아직도 저를 예쁘다고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제 대소변을 치우면서까지 말이에요. 병원에서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분 냄새는 변 냄새는 더럽지 않다고, 너무 좋다고, 살아있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들이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부모님도 저의 대소변을 치워주시면서까지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못난 자식인데, 기형아 같은 자식인데 부모님은 아직까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고, 또 부모님이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제 노래를 항상 틀어놓으셨어요. 다시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제 노래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를 항상 틀어놓으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부를 수 없는 제 신세가 한스러워서 제 노래들을 정말 듣기 싫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다시 노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녹음한 넌 할 수 있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두운 밤 지나 태양이 눈 뜰 때 넌 다시 태어날 거야. 두 팔이 허공을 가로질러 온몸이 바람과 키스하며 이대로 날아올라 편안히 날아올라 새처럼 날아올라 자유를 향해 날아올라. 항상 세상 모든 것이 너에겐 두려운 현실이라 생각돼. 그럴 때 하늘을 느껴봐.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두운 밤 지나 태양이 눈 뜰 때 넌 다시 태어날 거야. 항상 세상 모든 것이 너에겐 두려운 현실이라 생각돼. 그럴 때 하늘을 느껴봐.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내일이 있어 두려워만. 넌 다시 일어날 거야. 넌 다시 태어날 거야.
네, 다치고 나서 다시 녹음한 노래인데 다치고 나서 노래 녹음한 티가 많이 안 나죠. 다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데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후 하고 내뱉는 힘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일반인들이 6, 700 정도 나오는데 제가 150, 2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호흡자를 시작했습니다. 하모니카를 불고 폐에 숨을 억지로 밀어넣어서 폐를 팽창시켜서 폐를 더 넓혀주는 이런 호흡자를 하면서 다시 노래 연습을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병원 주차장에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동해물과백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목소리를 크게 내라면서 어느 날 제 배를 확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동해물과 하던 목소리가 동해물과백, 배를 눌러주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를 알게 됐죠. 배를 눌러주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복식 호흡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배를 눌러서 다시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연구를 했습니다. 저 대신 저희 아버지는 정말 많은 철공소를 돌아다니셨어요. 제가 말로 표현을 하면 아버지가 연필로 도면을 그리시고 이쑤시개로 모형을 만들면서 그 모형을 가지고 철공소에 가서 우리 아들이 이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부탁을 하고 다녔는데 선뜻 어느 철공소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전국의 철공소를 돌아다니시고 결국에 이런 사연을 듣게 된 서울대학교 로봇융합연구소 방영봉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노래할 수 있게 저 혼자서 복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재작년 연말에는 저희 더 크로스 단독 콘서트도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치고 나서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앞좌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모습을 사이드미러, 백밀러로 보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혹시나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마음 아파할까 봐 소리 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엉엉 울었는데 제 우는 목소리를 또 부모님이 들은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까 봐 서로 소리 내지 않아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다시 행복해지는 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반드시 노래에서 자립하겠다고 결심했고요. 더 이상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고 행복한 노래만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역경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도 다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노래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 외로워지면 언제나 그대를 생각할 때 그대만이 내가 사는 이유 그대 있어 저 높은 산을 넘고 그대 있어 저 파도를 넘고 아파도 이겨낼 수 있는 건 그대 여기
내게 있음에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 comes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when the silence til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all that I can be.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합니다.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예, 오늘 노래와 함께 강연을 멋지게 해주신 가수 김혁건 씨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혁건 씨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으셨죠? 네. 네, 오늘 강연 정말 좋았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 와서 강연을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보다 더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해도 될까 너무 많이 떨렸어요. 그러셨구나. 그 더 크로스라는 그룹의 1집 네. 앨범인 Don't Cry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 그 노래로 이제 데뷔하셨는데 당시에 저는 군대에 있었고 바론 쌤이 중고등학생 아까 말씀했던 그 중고등학생 중에 꼈는데 그때 인기는 정말 최고였죠. 장바론 선생님이 좀 이상하시대요. 여자들이 제 노래 잘 안 듣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아직도 미니홈피의 BG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미니홈피 좋아했거든요. 아직도 하세요? 아직은 지금 안 하죠. 네.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Don't Cry 그건 3옥타브를 넘나드는 맞게 맞춰서 세팅해서 부른 노래라고 하셨는데 작사 네. 작곡에 참여하신 거예요? 작사 작곡에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이 작곡가들의 노래를 받았는데 이 노래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전략이 있었어요. 저희가 무명 언더그라운드 밴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희를 좀 더 홍보하려고 가창력을 내세운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솔직하게 딱 얘기하면은 Don't Cry라는 곡 말고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2004년도에 중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잘 모르세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남학생들이 이제 노래방 가면 제일 먼저 부르는. 그러니까요. 네, 취중진단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이긴 한데 그러셨구나. 저는 궁금한 게요. 이제 늘 방청객에 있고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는데 무대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사람들의 그 함성 그리고 뭐 오빠 막 부르는 그걸 들으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 맛에 계속 음악을 하는 게 아닌가 흥분돼요. 너무 흥분되고 짜릿하고 잊을 수 없는 맛이죠. 그 맛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강연할 때는 이렇게 떨리는데 노래할 때는
떨리지가 않아요. 노래할 때 안 떨린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고 막 하셨는데 그런데도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 아, 창피합니다. 노래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좋은 노래 들려줄 수 있게 노력해야죠. 호흡 재활 훈련 계속해서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리려고요. 락 음악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큰 것 같은데 김혁건에게 음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음악은 제 삶의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제가 다치고 나서 음악을 다시 하지 않았다면 삶의 목표가 전혀 없고 아직도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지 않았을까. 우울감, 상실감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시 노래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웃고 제가 다시 웃는 걸 통해서 저희 부모님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팬들도 다시 웃고 있죠. 네. 참 노래라는 게 이게 사람 인생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길 가다가 들리는 노래에 따라서 그때 추억들 생각나고 막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굉장히 방청객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정리해서 저희가 미리 질문지를 받았으니까 하나씩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조금 탔어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혁건 씨에게 다가왔는데요.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 이후에는 2년 동안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죽고 싶어도 제가 죽을 힘도 없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시간을 보냈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아무도 가족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또 가족 얘기가 나오시는데 질문지도 가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제 삶에 음악과 가족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음악과 가족이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전에 강연할 때 보니까 이남 일녀의 막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형이 더 목소리가 더 좋다고. 조용은 예. 평소 때 말할 때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어릴 때부터 성악과 제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노래를 대신하고 있네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같이 가도 같이 가서 지원한 사람한테 따라가는 사람이 연예인으로 데뷔하고 거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로 이렇게 더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혁건 씨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지금 그럼 형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형님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센스는 제가 더 좋지 않은가. 부모님이 인정하신 겁니까? 제 생각에는 부모님과 형이 박자가 잘 안 맞아서 예, 타고난 목소리는 좋지만 그래도 제가 좀 낫지 않은가. 그럼 누님은 어때요? 누나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쵸. 누나는 예. 피아노를 전공했고 음악 교육 전공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집안 전체가 좀 그런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쪽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음악 학원을 피아노 학원을 하셨고 예. 아버님은 저희가 사전회의 때 만나 뵀을 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네. 스튜디오에 이제 혁건 씨가 특전사였을 때 이렇게 사진도 있었고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요즘 태양의 후예 이후로 군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혁건 씨가 보니까 특전사를 나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특전사를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시간 동안에 좀 더 의미 있는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남자의 로망이 있어서 좀 더 강한 훈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부모님은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반대했죠. 또 군대에서 낙하산타는 훈련을 받기 전날에는 항상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다음 날 강화 훈련이 있다 항상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걱정을 하시죠. 그래도 뭐 부모님에게 항상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위험성이 따르는 훈련이니까. 그럼 그때 해주셨던 말들이 있나요? 그때 어머니는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고 훈련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면회 자주 오셔서 맛있는 거 잔뜩 사주시고. 네. 저 훈련소까지 오셔서 저희 공수특전여단에 네. 자주 오셔서 훈련할 때마다 과자 잔뜩 사주셨어요. 달달한 게 많이 땡기죠. 네. 그러면 아버님은 좀 어떠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애교가 많으셔서 또 그런데 아버지는 면회를 많이 안 왔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게 엄마가 더 이게 네. 강하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특전사 근무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이 도움이 좀 되는 게 있었나요? 네, 처음에 다쳤을 때는 나는 특전사인데 이 정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뭐 강한 재활의 의지 같은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 뒤에 또 우울감에 빠졌지만 또 특전사에서 아직도 전화가 많이 와요. 저희 행보관부터 뭐 소대장님 전화를 해서 특전 정신 잊지 말아라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또 아직도 정신교육 받으시네. 네, 특전 정신 잊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라. 특전 정신이 뭐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대기하라. 멋지네요. 와 진짜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말 너무 멋있네요 진짜. 그 연예인인데 그 군대를 가는 것도 저는 솔직히 대단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전사를 지원하신 걸 보니까 그냥 진짜 사나이. 저는 이 말을 꼭 듣고 싶네요. 정말 진짜 사나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근데 지금 연예인들이 보면은 지금 이승기 씨도 지금 13공수에서 네. 복무하고 네. 있어요. 네, 저희 소대장님이 전화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 다음 달에 제가 위문 공연 가기로 했는데 가면 만나지 않을까. 그럼 와서 필승 하겠습니다. 단결입니다. 단결입니다. 단결이에요. 이게 동네마다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시구나. 이승기 씨 가서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선임으로서. 뭐 훈련에 즐겁게 뭐 임하라고 뭐 이야기해 줘야겠죠. 뭐 너무 재밌는 훈련들이니까요. 뭐 비행기, 열기구, 헬리콥터 이런 데서 점프할 때 짜릿해요. 짜릿하고.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게 뭔지 잘 모르시죠? 지금 비행기 타고 얼마까지 올라가죠? 한 300~400m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점프를 합니다. 짜릿하죠. 자유낙하 그 네. 느낌. 낙하산이 바로 펴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에 훅 땡겨 올라가죠. 네, 프로펠러 바람에 좀 날려가기도 하는데 네. 더 재밌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승기 씨 만나러 갈 때 저도 같이 가는 걸로 여기 구두로 계약을 하고 다음 이제 네.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중도 장애인이 되셨는데요. 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다시 노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노래 연습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워졌어요. 한 군데 집중하니까 다른 한쪽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리허설할 때 잠깐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목 관리가 아까 전에 계속 촉촉하게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래가 예전에 했던 방식과 지금 사고 이후에 이런 신체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은 그 아까 복식호흡 말씀하셨는데 이게 배를 눌러줬을 때 압이 올라가서 그 하는 느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겠네요. 배를 눌러줄 때 뭐 세게 눌러주면 더 큰 소리가 나고 적게 눌러주면 작은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제 의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아, 그러면은 평상시 복식호흡을 할 때는 본인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조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아까 저 노래 불렀을 때 되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좋았어요. 네, 음정은 제가 확실한데 저는 노래를 꾸며서 엄청 하는 것보다 네, 순수하게 노래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순수하게 아까 네. 순수해.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게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요. 네. 아, 요즘 제 아들은 또봇 노래를 아주 많아. 또보 아시죠, 또봇? 예. 예, 그 또봇이랑 그리고 터닝 메카드 노래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노래인지. 근데 그 밑에 3살짜리 애가 옹알옹알 쫓아 부르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이렇게 모으고 예. 여성분이 그냥 쑥스럽게 부르는 이런 노래가 뭐 엄청 기교 있게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 더 듣기 좋아요. 그럼 사고 전에 노래 부르던 방식이랑 지금이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구를 이용해서 부른다고는 했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늘 노래를 하셨는지. 예전에는 제 노래를 한번 들어봐라. 락 음악을 했으니까요. 내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봐라.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무대에 올라가서 다 부셔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그거 하고 락커들이 올라가서 막 기타도 부시고 모니터 스피커도 발로 차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노래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다르죠. 노래 부르기 전에 그 노래 가사에 더 빠져들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가사를 더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노래에 대한 진실성과 그런 것들이 더 담겨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가요? 제가 듣기에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모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아 너는 노래 진심을 담지 않아서 뭐 이런 평들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냥 그런 느낌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아 최선.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노래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느껴졌거든요. 한음 한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2004년부터 들어왔잖아요. 아, 뭔가 달라졌는데 더 멋있어졌고 팬들과 더 소통하려는 것 같다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면요. 그 아까 불러주셨던 You Raise Me Up에서 그대를 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노래에서의 그대는 누구인가요?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죠. 저희 부모님을 위해 부를 때도 있고 저를 일으켜 주신 부모님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친구들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혁권 씨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활동 계획.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고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릴 건데 지금 더 크로스 새 앨범도 녹음하고 있고요. 곧 발표할 예정이에요. 또 콘서트도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제 팬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복지 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이번에는 가수 김혁건 씨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예, 다행이네요.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신 김혁건 씨 얘기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재미있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